나는 그날 형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의 컴퓨터에 불을 질렀다. 불꽃이 치솟는 순간 형의 꿈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내 귓가에 메아리쳤고 나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부모님의 평생 피땀 어린 돈이 형의 실패한 사업에 녹아 없어진 그 대가로 나는 가족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라 복수자가 되었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살았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형과 나는 그들의 등에 업혀 자랐다. 형, 민준이는 항상 특별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 했다. 준아, 내 꿈은 크다. 부모가 도와줄게. 아버지의 그 말은 우리 집의 만트라가 되었다. 나는 그냥 공부나 잘하는 평범한 동생이었다. 내 꿈. 누구도 묻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싹 텄다. 형이 연습생으로 들어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부모님이 등록비를 보낼 때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혼자였다. 왜 형만? 나도 꿈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부모님은 형의 오디션 비용, 레슨비, 심지어 서울 시내 원룸 임대까지 모든 걸 쏟아부었다. 민준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바뀔 거야. 어머니의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내게는 저주였다. 나는 그저 조용히 참았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흘러 형은 데뷔에 실패했다. 연습생 생활 5년, 투자된 돈은 수억 원, 부모님의 퇴직금, 적금, 심지어 집 담보 대출까지.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사업으로 갈게. K-팝 관련 에이전시를 차릴 거야. 그는 말했다. 부모님은 또 믿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했다. 형의 꿈이 내 미래를 갉아먹고 있어 그 독백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의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사무실을 차렸고 부모님의 돈으로 스튜디오를 꾸몄다. 동생아, 내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형의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도와. 내가 훔친 내 인생을 부모님은 점점 지쳐갔다.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다. 민준이가 성공할 테니 기다려. 그들의 말은 점점 약해졌다. 나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이게 가족인가? 희생만 강요하는? 그리고 재앙이 왔다. 형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 투자금 전부, 부모님의 평생 모은 돈이 증발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어머니는 왜 우리만 이렇게 하며 울었다. 형. 그는 미안해. 다시 시작할게 라고만 했다. 내 마음속 폭풍이 터졌다. 다시. 내 꿈 때문에 우리가 파괴됐는데 나는 그날부터 복수를 계획했다. 복수는 은밀하게 시작됐다. 나는 형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서류를 훔쳐봤다. 사업계획서, 투자 내역, 모든 게 부모님 돈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걸 폭로하면, 하지만 그건 부족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친구에게 배운 기술로 그의 이메일과 파일을 뒤졌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 형은 부모님 돈 외에 내 이름으로 된 대출까지 끌었었다. 내 미래까지 훔쳤어. 분노가 내 전신을 불태웠다. 나는 참지 못했다. 그날 밤 사무실로 갔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에 휘발유를 뿌렸다. 불을 지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지게 끝이야. 내 꿈은 여기서 끝나 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나는 달아났다.
경찰이 올 테지만 상관없었다. 가족이 이미 파괴됐는데. 다음 날 뉴스에 형의 사무실 화재가 나왔다. 형은 병원에 입원했다. 연기에 질식해.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게 내 복수야.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인가? 약 1022. 화재 후 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날 어디 있었나?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형이 깨어나면? 나를 의심할까? 형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부모님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잖아. 형의 꿈을 파괴하는 것. 하지만 그 파괴가 내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반신불수 몸, 어머니의 빈 눈빛. 이 모든 게 형 때문이야. 나는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학교에 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친구들이 너네 집안일 들었어. 안 됐네 라고 할 때 나는 웃으며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너희가 뭘 알아 라고 외쳤다. 형이 깨어났다. 병실에서 처음 만난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동생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 그게 다야. 부모님은 형을 안아주며 울었다. 살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또 형만. 나의 고통은 형은 화재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집인가 봐의 사업적이 많아서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 적은 바로 나야? 퇴원 후 형은 집으로 왔다. 좁은 원룸에서 우리는 네 식구가 함께 살았다. 형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제대로. 그는 컴퓨터를 새로 사고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은 조심해 라고만 했다. 돈은 없었다. 형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내 마음속 계획은 계속됐다. 형의 꿈을 완전히 꺾어야 해. 나는 형의 새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민주는 사기꾼입니다. 이전 사업 실패로 가족을 파탄냈어요.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투자자들이 다 거절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모르는 척 눈이 없나 봐 라고 했다. 속으로는 지게 내가 준 고통의 일부야. 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졌다.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진척이 없었다. 어머니는 약을 먹으며 버텼다.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을까? 어머니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형 때문이야. 하지만 나도. 어느 날 형이 나를 불렀다. 동생아, 솔직히 말해줄래? 내가 한 짓인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지. 그 말에 내 분노가 다시 솟았다. 인정하는 게 다야? 보상은? 우리는 대화를 피했다. 가족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내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형의 과거 연습생 동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 중 일부는 형을 원망했다. 민준 때문에 우리도 피해봤어. 나는 그들의 증언을 모아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 게시판에 K-팝 연습생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형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형은 충격을 받았다.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울었다. 부모님은 준아, 포기해 라고 했다. 하지만 형은 아니, 증명할게 라고 버텼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 밤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형도 고통받고 있어? 하지만 나만큼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지라고 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너라도 행복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행복. 어떻게? 형의 꿈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끝까지 가야 해. 온라인 폭로 후 형의 삶은 지옥이 됐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민준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전화가 왔을 때 형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속으로 지게 공평해.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친 데가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형제끼리 왜? 라고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봐이라고 울었다. 나는 대학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내 복수가 가족을 더 파괴하고 있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형은 집에 틀어박혔다. 포기할까? 그의 독백이 들리는 듯 했다. 어느 날 형이 나를 찾아왔다. 동생아, 너였지? 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여전히 부정했다. 모르는 소리, 하지만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형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돈, 내 미래. 다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미안. 그게 다야? 내 꿈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됐어. 나는 소리쳤다. 형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보상할게 하지만 돈은 없었다. 우리는 싸웠다. 부모님이 말렸다. 형제끼리 왜 그래?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거리를 헤매며 지게 끝이 아니야. 형의 꿈을 완전히 없애야 해더라고 다짐했다. 다음 계획은 더 잔인했다. 나는 형의 옛 파트너를 찾아갔다. 돈을 들고 도망친 그놈. 민준을 고소할 증거 줄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증거를 형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형은 충격에 빠졌다. 내가 속았어. 그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대출 내역이 드러났다. 은행에서 압류 통지가 왔다.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 형은 우울증에 걸렸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보며 지게 내가 원한 거잖아 라고 자신을 타이르지만 가슴이 아팠다. 형도 인간이야. 나처럼 친구가 너네 형 일 들었어. 안 됐네 라고 할 때 나는 상관없어 왜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 탓이야 라고 물었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가 이제 그만해. 가족이 중요해 라고 했다. 형은 동생아 용서해줘 라고 빌었다. 나는 용서. 내가 먼저 부모님께 사죄햄 라고 쏘아붙였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가 잘못했어. 형만 챙겨서. 그 말에 내 눈물이 터졌다. 부모님도. 복수의 끝을 향해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형의 데뷔 실패 이유를 폭로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내부 자료를 해킹해 온라인에 올렸다. 민준의 실력 부족과 태도 문제, 형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는 이제 꿈은 없어 라고 포기했다. 나는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행복인가? 부모님의 상태가 최악이 됐다. 아버지는 제 발로 이원했다. 어머니는 내 형제 때문에 라고 나를 원망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복수가 가족을 더 망치고 있어. 밤에 혼자 앉아 멈춰야 해. 하지만 어떻게? 형의 포기 후 집안은 고요했다. 형은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버텼다. 꿈은 끝났어. 그의 말은 차가웠다. 나는 그걸 보며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형의 눈빛이 죽었어. 나처럼 부모님은 이제 평화롭게 살자느라고 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어느 날 형이 사라졌다. 쪽지 하나 남기고 미안해. 내가 없어야 가족이 나아질 거야.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준아, 어디 갔어? 나는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형을,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이 시작됐다. 내 마음속 죄책감이 폭발했다. 형을 찾자. 사과해야 해. 형을 찾는 과정에서 과거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형이 나를 보호해주던 때, 동생아, 내가 지킬게. 그의 그 말 형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나는 형의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민준 봤어. 그들은 요즘 우울해 보였어. 라고 했다. 나는 자책했다. 내가 너무 갔어. 형은 서울 근교 모텔에서 발견됐다.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미안해. 나였어. 눈물이 흘렀다. 형은 약하게 웃었다. 알았어. 내 고통도 알아. 우리는 대화했다. 형의 꿈 뒤에 숨긴 압박감, 부모님의 기대. 나는 실패자라 느꼈어. 그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퇴원 후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 말,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부모님은 형만 챙겨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형은 내 꿈이 가족을 망쳤어. 라고 인정했다. 나는 내 복수가 더 망쳤어. 라고 털어놨다. 그 순간 가족의 진짜 치유가 시작됐다. 형은 새 길을 찾았다. 작은 음악 학원을 열어볼게. 부모님 돈 없이 나는 도왔다. 함께하자. 우리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내 마음속 평화가 찾아왔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답이었어.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었다. 형의 학원이 문을 열었을 때 과거 폭로가 문제됐다. 민준 씨, 그 소문 손님들이 물었다. 형은 과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속으로 내 탓이야. 보상해야 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형을 변호하는 글을 올렸다. 가족은 천천히 회복됐다. 아버지의 재활이 진척됐고 어머니는 웃음을 되찾았다. 우리 형제가 함께하니 좋네. 그 말에 나는 지게 진짜 가족이야. 라고 느꼈다. 학원이 안정되면서 형과 나는 가까워졌다. 동생아, 고마워. 형의 말에 나는 형도 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형의 꿈이 여전히 부러워. 대학 졸업 후 나는 취업을 준비했다. 내 꿈을 쫓아볼까? 그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응원했다. 형의 학원이 성공 조짐을 보였다. 학생들이 늘었고 공연을 열었다. 민준 선생님 최고, 아이들의 환호. 형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걸 보며 형의 꿈이 부활했어. 나의 복수가 무의미했나 자책했다. 하지만 형이 내 덕분이야 라고 할 때 뿌듯했다. 어느 날 과거 투자자가 나타났다. 민준아, 다시 사업하자. 형은 거절했다. 가족이 우선이야. 그 결정에 나는 감동받았다. 형이 변했어. 부모님은 우리 아들들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가족 식탁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내 취업이 결정됐다. IT 회사. 꿈을 이룰게 나는 다짐했다. 형은 긍원해 드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지지했다. 이게 진짜 형제야. 하지만 위기가 왔다. 학원에 불만 고객이 소송을 걸었다. 민준의 과거 때문에 형은 절망했다. 다 끝났어, 나는 아니, 함께 싸우자라고 했다. 우리는 증거를 모아 대응했다. 승소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아버지는 걸을 수 있게 됐고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어머니의 말 나는 동의했다. 파괴에서 재생.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형의 학원이 번창해 돈을 벌었고 내 월급으로 보탰다. 이제 안정됐어. 부모님의 미소. 형과 나는 함께해서 다행이야 라고 했다. 형의 학원에서 공연이 열렸다. 아이들이 무대에 섰다. 형은 지휘하며 웃었다. 나는 객석에서 형의 꿈이 살아났어. 나의 복수가 촉매였나 생각했다. 공연 후 형이 동생아,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라고 했다. 나는 형도 라고 답했다. 부모님은 우리 가족의 결말은 행복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파괴가 끝나고 재건이 왔어 느꼈다. 내 마음속 독백, 용서와 이해가 진짜 힘이다. 이제 나는 내 꿈을 쫓는다. 형과 함께. 가족은 영원히.